서울의 겨울빛은 이상하다. 해가 지기 전인데도 이미 어둠의 예고장을 뿌려놓고 골목의 공기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부터 목끝을 서늘하게 잡아끈다. 그날도 그랬다. 카메라는 서울의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누구 하나 크게 떠들지 않는 시간, 바람이 전봇대 사이를 긁고 지나가며 작은 소리로 존재를 증명하는 시간. 그런데 그 고요가 한 지점에서 멈춰섰다. 화려한 초인종도 번쩍이는 대문도 아닌 낮은 건물 앞. 여기가 맞나라는 의심이 스치자마자 바로 그 의심이 관객의 심장을 먼저 흔들었다. 트로트 음악의 천재라 불리며 전국을 누비던 김용빈의 첫 번째 집의 사람들은 보통 스타의 첫 집이라면 말도 안 되게 넓고 말도 안 되게 빛나고 말도 안 되게 먼 세계일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순간 그 믿음은 낡은 손잡이처럼 조용히 흔들렸다. 현관문은 유난히 조용했다. 초인종 소리조차 한 박자 늦게 울리는 듯했고 그 지연된 한 박자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긴장을 키웠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리석의 차가운 번쩍임도 샹들리에의 과시도 아니었다. 햇살을 받아 무늬가 살아난 하얀 벽지, 오래된 원목 장식장, 벽에 걸린 작은 프레임들. 대단한 사치 대신 아주 사소한 것들이 먼저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집은 보여주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만든 곳이라는 사실을.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3분을 만들기 위해 무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삼켰는지 그 시간의 결이 이 벽지와 나무와 작은 프레임에 조용히 눌어붙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면 정면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마치 집의 심장처럼 어떤 가구보다 먼저 시선을 붙잡았다. 검은 건반과 흰 건반 사이로 빛이 미끄러지고 그 미끄러짐이 벽을 살짝 긁어 흔적을 남기는 것만 같았다. 피아노 위에는 팬들이 보낸 편지함이 있었고 그 옆엔 천천히 숨을 고른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착각했다. 저 사진이 기념이겠지. 하지만 진짜 기념은 사진이 아니라 그 사진을 놓아둘 수 있는 마음의 자리였다. 피아노 의자 옆에는 낡은 악보집이 기대어 있었다. 모서리가 닳아 말려 올라간 표지, 손때가 쌓여 윤기가 아닌 흉터처럼 남아있는 종이, 한 장을 펼치자 주, 호흡, 정지, 크레션도 같은 단어들이 빽빽했다. 그 글씨는 예쁘지 않았다. 대신 단단했다. 예쁜 글씨는 보여주기에 가깝지만 단단한 글씨는 살아남기에 가깝다. 마치 기도문처럼 적힌 호흡의 지시들은 그가 무대에서 울리는 한음을 위해 집안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증언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그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연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박수가 멎으면 몸도 마음도 내려앉을 거라고. 하지만 진짜 가수는 박수가 멎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소박한 거실에서 이 오래된 피아노 앞에서 하루의 마지막 하나를 다듬느라 시간을 깎아먹었을 것이다. 무대에서 태어난 노래가 있다면 이 집에서 완성된 노래도 분명히 있었다. 어떤 밤은 고음 하나를 붙잡고 어떤 밤은 숨 하나를 다시 배치하고 어떤 밤은 마이크 거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벽을 바라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은 거주지가 아니라 연습실이었고 연습실이 아니라 전쟁터였다. 다만 그 전쟁은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창밖엔 겨울빛이 가라앉고 방 안엔 한 사람의 호흡이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전쟁. 부엌으로 향하는 작은 복도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냉장고 문에는 수상 스티커도 화려한 포스터도 없었다. 대신 손바닥만 한 메모지들이 자석에 붙어 있었다. 연습 스케줄, 방송 시간, 약속, 그리고 짧은 문장들. 오늘도 맑게, 노래는 사람을 살린다. 어제의 눈물은 내일의 음정으로. 전성기를 향한 거대한 구호보다 이 소소한 다짐들이 그를 버티게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누군가는 성공을 거대한 선언으로 끌어올리지만 누군가는 작은 문장 하나로 스스로를 살린다.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진 머그컵은 벽 쪽으로 조용히 누운 듯 놓여 있었고 저녁빛이 컵의 가장자리를 감싸며 마지막 온도를 남기고 있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소리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흔들었다. 사소한 풍경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곳이 삼이 눌러 앉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침실로 들어가면 침대 머리맡 스탠드 아래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트로피 대신 증거들이 있었다. 선물 받은 브로치, 오래된 라디오, 스태프가 건넸다는 초콜릿 포장지, 학창 시절 선생님이 적어준 짧은 쪽지. 빛나는 금속이 아니라 빛나게 만든 손길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광택이 바랜 캐리어가 세워져 있었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수백 번 끌고 다녔을 바퀴 한쪽의 마모가 오히려 자랑처럼 보였다. 그 마모는 말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마모는 외친다. 나는 돌아올 곳을 만들었다. 이 캐리어는 이동의 도구가 아니라 버팀의 증거였다. 누구나 짐을 끌지만 모두가 버팀을 끌지는 않는다. 김용빈은 그걸 끌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액자가 3개 걸려 있었다. 가장 왼쪽에는 마을 잔치 무대에서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쥔 소년의 사진. 가운데엔 첫 전국 투어의 무대 전경. 오른쪽엔 가족의 모습. 3장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잔혹했다. 꿈, 도전, 그리고 지킴. 그 3단어가 이 집의 공기를 구성하고 있었다. 천재라 불린 재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수의 소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질문을 던지는 밤들을 지나야 비로소 오른다. 그리고 집이란 결국 그 질문에서 지치지 않게 하는 안쪽의 동지다. 이 집은 그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날 카메라의 시선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듯 그는 숨을 고르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검은 페달에 발을 얹고 손을 올리는 순간 창 너머로 기우는 햇빛이 오른손 검지의 관절을 이어 그려주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사람들은 음악을 기대하며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는 그 기대를 즉시 채우지 않았다. 마치 시간을 불러내려는 사람처럼, 과거를 천천히 방 안으로 끌어오려는 사람처럼 침묵으로 먼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음을 눌렀다. 낮고 깊은 음 하나, 미세하게 흔들리는 두 번째 음, 그 손길은 곡을 연주한다기보다 기억을 소환했다. 오래전 연습실의 냄새, 무대 뒤의 긴장, 첫 녹화 날의 떨림, 공연이 끝난 뒤 새벽길에서 들이마신 차가운 바람. 그 모든 순간이 음표가 되어 방 안을 천천히 떠다녔다. 음악이 숨을 크게 들이쉬자 벽의 액자들이 더 또렷해졌고 메모지의 글자들이 연두빛을 띠는 듯 했다. 그건 회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소리의 다짐. 그런데 관객이 정말 궁금해한 질문은 따로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집의 문을 열어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축하의 첫 잔을 기울일 동료일까? 데뷔 때부터 함께 해온 스태프일까? 팬 대표일까? 혹은 대중이 예상하는 그 어떤 유명인일까? 사람들의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화려한 이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예측이 커질수록 진짜 답은 더 조용한 곳에서 숨을 골랐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결말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 장면을 천천히 넘기듯 아주 천천히. 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은 긴장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다. 문이 열리자 겨울바람이 실내의 향기를 통과해 거실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을 따라 한 사람이 들어왔다. 화려한 코트도, 카메라 플래시도, 인터뷰 준비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온기가 있었다. 오랫동안 그의 곁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던 사람.